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오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 즉 검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된 뒤 나온 검사들의 첫 집단 행동입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오늘 오전 파견검사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검사들은 파견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최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금지 지침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가진 검찰청 기능을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건진법사 통일교 수사, 명태균 수사 등을 오랫동안 해온 검사들을 대부분 파견받아 10여 개 팀으로 구성됐고 김건희 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파견 검사들 입장은 수사한 주체가 공소유지를 못하게 돼 현재 특검의 업무가 법과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입장도 요구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검사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들의 역할과 직접 수사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한 뒤 파견검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파견검사 전원의 집단 복귀 요청에 김건희 씨의 뇌물 혐의 등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문정주입니다. 네, 김건희 씨 수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 김건희 씨 수사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런 시점과 중요성보단 특검 검사들이 검찰 논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늘 집단 반발로 민중기 특검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검은 검사들의 입장 요구에 특검 관계자의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답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보조직법 통과로 혼란스러울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일단 공감을 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특검의 경우 수사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내용을 잘 아는 검사들이 재판까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검찰청을 없애는 정보조직법과 모순되지만 중대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입장은 오후 정례 브리핑 때 특검 관계자를 통해 공개됐는데 민중기 특검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엔 검사들의 복귀 요청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집단 복귀 움직임엔 수사 도중 복귀 의사가 전달된 적은 없다며 수사의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집단 반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하거나 복귀한 사례는 있었다며 특검이 강제로 남아있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큰 갈등은 없다면서 서둘러 봉합하려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수사검사들이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이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 나온 검찰의 집단 행동입니다. 그것도 이번 정부 들어서 핵심적인 수사라는 이 김건희 특검에서 불거진 건데요. 민중기 특검은 일단 검사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봉합하려 했는데요. 수사 현장에서의 문제는 이제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됐다. 그런데 원대복귀를 요청을 하면 검사들이 돌아갈 수는 있는 건가요? 이 파견 검사들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예. 파견 해제 등의 인사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복귀 요청만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건데요. 특검의 설명은 일단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읽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파견 검사들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그리고 민생 사건을 위해 복귀 조치
요청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특검이 승인하지 않아서 업무를 계속하더라도 이미 복귀를 요청한 만큼 김건희 씨, 한학자 총재, 권성동 의원을 구속한 기존의 수사 동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이 김건희 특검 내부를 보면요, 이 10여 개의 팀이 있고 이 경찰팀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전원을 교체한다고 해도 이 기록을 재검토해야 하고요. 수사부터 기소, 공소 유지까지 걸림돌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검이 출범 이후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남은 수사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검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을 인지를 해왔습니다. 서희건설과 이배용 전 위원장의 이 귀금속 제공 사건이 있고요. 또 종묘 차담회와 해군함정 파티 의혹 등 이 대통령실의 지위와 자원을 사적 유용했다는 이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이 혐의로 보면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될 텐데요. 이 뇌물죄는 김건희 씨가 구속 기소된 이 혐의보다 형량이 더 센 혐의입니다. 이 수사력이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구심력을 잃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이렇고 다른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 내부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이 복귀 관련한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입장문으로 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선봉에 서면서 이 내란이나 이 해병 특검에서도 도미노처럼 반발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 파견 검사를 증언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요,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진다면 파견 검사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에 복귀시켜달라 요청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반발한 집단 반발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 검사들의 의견은 검찰청 폐지시켜놓고 그럼 수사 기소 업무 분리 추진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에서 직접 수사 업무하는 게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후배 검사들의 이 집단 반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집단 반발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검찰청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우리가 무슨 신이 나서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뭐 기소하고 공소 유지까지 할 수 있겠냐 그런 취지로 그냥 복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한편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사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건 자기가 돌아갔을 때 뭐 온전한 검찰청이 있거나 아니면 검찰청에 복귀해서 더 좋은 자리 내지는 승진을 바라보고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제 자기가 맡은 사건과 관련해서 일종의 정의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서 매관매직을 한 혐의라든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라면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수사해서 처벌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정의감 내진 사명감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수사하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렇게 누가 봐도 뭐 명백히 집단 반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대단히 아쉬운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민주당 쪽에서는 공무원의 항명행위다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글쎄 이 검사들이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라는 비판적 여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4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난번에 검찰 개혁 관련한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었죠. 특검은 수사 기소권 다 갖고 있는데 왜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고 보안 수사권까지 주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게 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주장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이 같은 그 검찰 개혁 법안이 실제 1년 후에 완전히 정착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정적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뭐 국민들께서 좀 각자의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사실
김건희 특검이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많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계속 지금 의혹에 의혹에 꼬리를 물고 있고 온갖 명품 브랜드가 다 나오고 있고 정말 밝혀야 될 게 많은 상황이라 예. 검사가 충원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집단으로 반발하는 모양새.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 잘 될까? 걱정이 바로 나오거든요. 예, 좀 이런 모습은 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예. 수사기소 분리하고 공소청 설립하고 검찰청 폐지하고 이거는 다 정해진 수순이었죠.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걸 몰랐다는 듯이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은 전혀 온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정말 수사도 다들 열심히 했고 혐의도 16개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구속도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수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예고됐던 그리고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마치 어떤 뒤늦은 이제야 알았다는 듯 그럴 줄 몰랐다는 듯 이렇게 집단반발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아까 특검보 얘기에 따르면 굉장히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수사의 성과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는 예. 친정이었던 검찰청이 없어지나 그렇지만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사 모두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그 가운데 검찰 개혁에 정말 실질적으로 후속 조치도 잘 만들고 실질적 어떤 개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인들도 같이 협조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땅에 떨어진 어떤 지금까지의 그 모습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 여태 잘 해오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비판해왔던 정치 검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2,000명의 검사들 중에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치 검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검사도 많다라는 전제하에 이분들이 이거 집단적으로 누가 추동을 한 것인지 40명이 동시에 같은 생각으로 이런 소위 항명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다 말씀드립니다. 거듭해서. 예. 표현 자체는 이 당장 복귀시켜달라는 아니고 수사가 뭐 조속히 마무리되면 복귀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했는데 집단 반발임은 뭐 분명해 보인다. 지금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려는 순직해병 특검, 내란 특검 검사들까지도 이거 동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김건희 특검에 있는 수사검사 40명만 별도로 어디에서 별동대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전체 검사 중에서 일 잘하는 검사, 수사에 역량 있는 검사를 차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3대 특검도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글쎄요, 참 토사구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사냥이 끝난 다음에 사냥개를 구워 먹든 이런 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사냥도 다 끝나지를 않았는데도 돌아갈 집을 없애버리는 그 전광석가처럼 법이 통과가 됐다. 물론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맞닥뜨려질 때는 앞뒤가 이런 모순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예.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다 검사애들에게 맡기면서 실제로 이것을 앞으로의 이분들이 중수청으로 가면은 검사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냥 누구누구 수사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게 모순이 얽히고 설켜서 풀을 가망성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것을 바로 민중기 특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항명 전문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중기 특검께서 직접 언론을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서 검사들의 역할, 즉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수사를 했던 그 대장 민중기 특검께서 해보니까 안 된다. 보완 수사라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직접 언론을 통해서 표명을 해 주실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집단 항명을 만약에 작정하고 했으면은 오늘부터 모든 수사 안 하겠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파국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의 어떤 그 보완 수사라든가 그런 점을 수사를 해본
그런 그 특검을 통해서 대국민 호소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래 의원님, 짧게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집단 항명문을 받아든 특검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예. 뭐 논리적으로는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다 하는데 왜 검찰은 안 되냐? 다른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특별 검사죠. 그냥 검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정된 경우에 일시적으로 하는 특별 검사의 기능으로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인데 민중기 특검은 이럴 때 글쎄 뭐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방법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럴 때 일종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수사기간이 오히려 이른바 덧센 특검법에 의하면 연장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다독여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일정 부분 어떤 지금 갖고 있는 불만이나 억울한 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큰 형님으로서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야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믿고 맡긴 그 의혹 규명을 하는 역할을 좀 다해주길 바란다라는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검사 40명이 뭐 이럴 바에는 나 검찰청 돌아가겠다. 근데 또 뭐 그 민중기 특별검사인가요? 네.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래도 뭐 수사 마무리 다 할 거다. 문제 네. 없다. 뭐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서 그럼 뭐 이거는 뭐 투정인지 그러니까요. 불평인지 네. 수사는 마무리 하긴 할 텐데 나의 불만은 한번 들어줘. 뭐 이런 건지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네. 속된 표현으로는 개알이라는 표현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정리해보죠 이거부터. 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김건희 특검에 파견가 있는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 원대 복귀시켜달라고 민중기 특검에게 직접 의견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최근에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서 네. 이제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됐는데 특검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고 있으니 모순적이고 혼란스럽다. 이런 이유를 밝혔고요. 심지어 민중기 특검에게 그동안 검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지켜봤으니 검사 역할 중 일부 영역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해달라라는 요구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민중기 특검이 직접 수사 기소 분리 안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일단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오전이었는데 민중기 특검 쪽에서는 일단은 검토 후에 한번 답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는데 조금 전에 민중기 특검도 그렇고 또 김영근 특검보가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혼란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 검사들과 역량을 한데 모아서 잘 운영해 나가겠다. 특검법의 취지 그리고 내용,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설득 중에 있다라는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수습은 했다. 예, 되도록이면은 특검법에 기재된 대로 검사 40명 모두와 함께 공소 유지까지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 하겠다라는 의지로 익히는데 이미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원대 복귀를 요구했잖아요. 사실상 특검 수사를 멈추는 것을 지금 볼모로 잡고 검찰 개혁에 반대 입장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대 복귀를 안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해서 검사 40명이 그대로 일을 한다고 한들, 과연 이 검사 40명이 앞으로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제대로 성실성의껏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는 많은 시민분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있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난 그 검사들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의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한 변호사께서는? 뭐 처벌과 징계가 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는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라는 게 어떤 특정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실의무 위반이 발생하는데 그 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정도가 내가 어느 정도 하는 거가 정확하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방금 우리 이봉우 연구원님 말씀하신 거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이 친구들의 수사와 공소 제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불신의 어떤 문제가 생겼고요. 저 오늘 이 뉴스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정말 아마 공무원과 관련된 특히 그리고 이 정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정말 큰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검찰 개혁이 이번 정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목표 중에 또 하나 아니었습니까?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검사들이 그 검찰 개혁을 오히려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자,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1차 사법파동, 제2차 사법파동 어떤 법관들의 집단 행동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정의로운 판결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어떤 집단 행동이거든요. 예. 만일 이 40명의 검사들이 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우리 검찰이 이런 것들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다. 맞아요. 라든지 그러니까 언제 집단 행동을 해야 되는지 검찰 자체가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신들의 밥그릇 앞에서 지금 집단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박지원 의원 말씀하신 징계 및 관련된 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그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검사들이 자기들이 제가 보니까 이 법조계 중에서도 특별히 검사가 되는 순간 뭔가 특권 의식 같은 게 자리 잡을 수밖에 있죠. 없잖아요. 예. 우리 지난 청문회에서 이제 그 우리 뭐 검사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그 변명을 하는지를 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얘들은 인생에 진짜 억울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고 네. 박상용 검사. 네. 예. 억울해 본 적이 있고 자기가 진짜로 나 수사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런 것들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요. 지금 나 검사인데 내가 하는 수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평가를 하냐? 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자 봐. 나 김건희 특검 와가지고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잘하고 있는데 이거 봤지? 이게 검사가 하는 일이야. 근데 우리한테 이런 권한을 빼앗아 간다고 우리 못 참으니까 지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 저는 오늘 오후에 이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만약에 군인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이 만약에 업무상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업무를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업무를 못 하겠는데요. 먼저 복귀시켜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네. 이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쪽에서 이 입장이 나온 거잖아요. 네. 저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혼자서는 이 민중기 특검이 지금 특검 중에 유일한 판사 출신이라 민중기 특검을 이용해서 더 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흔들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 개혁도 동시에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당신도 판사 출신이지 않냐. 좀 이해해 달라 네. 우리를. 우리도 검찰 출신으로 우리 같이 당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거 목소리를 좀 내달라. 이런 전략을 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아까 김정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신부정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 그 즉시 항고 안 하고 막 이럴 네. 때 또 뭐 하나만 한 소리긴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 그 검찰이 보여줬던 수많은 그 불합리한 행동들 거기에 뭔가 연판장을 돌리고 그랬다면 뭐 김건희 수사 봐주기라든가. 네. 예. 그럼 뭐 좀 이렇게 일관성이라도 있구나 젊은 검사들이 뭐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라고 할 텐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납작 엎드려 있다가 이럴 때만 하면 특검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받아서 네. 국회가 이렇게 통과시켜서 만들어낸 그 법에 기초하여 특검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것인데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그리고 표현을 보니까요. 이 성명서를 쓸 때 본인들이 나름대로 좀 연구는 좀 한 것 같아요. 가령 혼란스럽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애둘러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만이 팽배한데 또 너무 직설적으로 쓰면 또 비난 여론이 들끓을 테니
아 우리는 수사 기소 같이 하고 있잖아. 근데 수사 기소 분리한다며. 그러니 우리는 뭔가 혼란스러워. 요게 약간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근데 진이가 다 엿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가. 예.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딱 하나죠. 너네랑 큰 상관없으니까 정신 차려. 그냥 정신 차리고 할 거 해라. 본인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이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자신이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 업무와 관련돼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국가에 대한 봉사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어떤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신들이 나는 그러면은 특검에서 이러저러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조직법상 난 이걸 못 받아들이고 나는 그러면은 이 일을 그만두겠다. 이 자체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바로 위반이거든요. 그 성실 의무 위반을 통해서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체는 당연히 법무부가 되는 그렇게 것이고. 되는 예. 지금 법무부 장관이 또 직접 검사 징계를 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 바도 있죠. 아하, 예.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원래는 검찰총장이 총장을 이제 통해서 청구를 해야 해가지고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무부 지금은 장관이 할 직접 수 할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도 네. 징계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궁금 좀 생기네요. 그 40명 이번에 그 이름을 올린 40명, 40명의 검사들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튼 뭐 민중기 특검 말 맞다나 수습이 돼가지고 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고 수사가 끝나고 이제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40명 중에 일부는 복귀하고 일부는 공소 유지하고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다 남는 건 아니겠죠? 네, 네. 예. 일반적으로 특검이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었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수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의 40명의 검사들이 네. 좀 전략을 짜고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회방을 놓기 위한 이런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이 40명, 내란 특검이 56명,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16명인가요? 14명인가요? 이렇게 다른 특검팀에서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는데. 예, 총 예. 110명의 파견 검사가 있는데 하필이면 가장 사건이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김건희 특검에서 일단 이런 조직적인 집단적인 항명. 일종의 항명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보면 일단 지난주에 이미 국민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네.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여 원대 복귀를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미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아하, 예. 네, 국민일보 단독 보도가 이미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그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의 일치, 이런 조직적인 어떤 항명의 움직임을 이미 저들은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행동의 날짜를 오늘로 잡은 것인데 오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공포돼서 10월 2일 날 이제 공포가 되거든요. 법이 관보에 게재가 되고 1년 뒤인 내년 이제 10월 2일 날 정말 검찰청이 없어지는 건데 하필이면은 이미 뜻은 정해놓고 국무회의에 의결되는 날로 잡은 것 아니냐는 사실 의심도 있는 것이고요. 예. 거기다가 그렇게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이 사실 지금 뭐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김건희 수사 봐주기 등등 때문에 예전처럼 검사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많이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중요한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비리들 그리고 내란 이런 것들을 진상 규명해야 되는 특검을 볼모로 잡고 그러니까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약간 고약하죠. 계획성과 이런 것들을 의심해보는 분들도 있고 오늘 지금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 쪽에서도 처음으로 보는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오늘 그래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그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이제 받는데요. 네. 특검팀의 검사들 15명이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심우정 전 총장을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처음으로 연출이 돼서 예, 그 영상 준비가 예. 아직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부분 얘기를 했으니까 마저 얘기하죠. 그러니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최상병 특검팀에 오늘 소환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네. 그 앞에는 이제 해병대 출신 우리 시민들이 네. 이렇게 항의성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병연대. 예, 예비역연대 분들이 오늘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명분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죠. 특검에서는. 예, 네. 그래서 검사들이 나와서 한 10명이 나와서 말하자면 에스코트를 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자기들의 과거 수장, 조금 직전의 수장이었으니까 저렇게 좀 과잉 행동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오늘 공교롭게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이런 집단적 항명까지 한 상황이라 좀 같은 날 이런 일이 겹쳤다는 것이고, 그리고 좀 해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게 많은 시민분들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더 목소리를 많이 높였던 피의자 출석은 임성근 씨거든요. 그렇죠. 임성근 씨가 출석할 때 오히려 더 충돌 가능성이 높았어요. 네. 근데 왜 심우정 전 총장만 에스코트를 해주고 이런 측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네. 그것도 또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어허. 제가 그것도 좀 궁금해졌는데. 아 잠깐 제가 질문 뭐 하려고? 그럼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말할 때 제가 하나 생각했었는데 윤창환 변호사한테. 예, 제가 오늘 좀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예.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한 갑자기 심우정으로 튀니까 제가 까먹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괜찮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원대 복귀를 요구를 하면서 원대 복귀의 명분이 검찰 개혁 반대만 있으면 좀 이상하긴 했나 봐요, 본인들도.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민생 사건이 많이 밀려 있는데 그 동료들 도와줄 수 있도록 빨리 원대 복귀 시켜달라. 아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민생 사건에 관심이 있었으며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 파견 가 있는 검사들, 특검에 파견 가 있는 검사들은 사실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는 게 그 어떤 민생 사건보다 사실 중요한 사건일 수 그럼요. 있습니다. 다 민생으로 연결돼 있어요 또. 예.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된 1,050원 초코파이 사건 기소한 것도 검찰이에요. 네, 이런 게 과연 갑자기 민생 사건 타령하는 검사들의 말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6개 혐의로 시작했던 김건희 특검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까지 지금 턱턱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오늘 나온 뉴스 좀 인상적이고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이, 이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 전원이 오늘 민주국 특검에게 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그 입장문을 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문을 낸 취지는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이 금지가 되는 지침이 있는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은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이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죠. 일단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일찍 가야 되니까 관련해서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얘기 다 해주고 가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이 평검사들 내지는 이제 부장급의 이제 파견 나온 검사들인데 이제 다시 또 검찰로 원대 복귀해야 될, 그러니까 직업 검사들이죠. 예. 이런 식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특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정말 이건 나라에 죄를 짓는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기들의 선배들이 지금 이 나라를 다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들이 그 책임에 대해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나마 나라에다가 죄를 덜 짓는 짓은 그 범죄 비리 혐의를 그래도 밝혀내는 것만이 마지막 죄를 씻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다 들고 일어난다? 이거 정말 국민들이 용납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의 좀 전략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한 조직을 그냥 다 적으로 돌려 세워버리면요, 예. 일이 안 돌아가는 에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개혁 당연히 해야죠. 아주 강도 높게 불가역적으로 이번에는 실패 없이 중단 없는 개혁을 완수해서 성공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특검과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 실질 인력들이 특검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식의 지금 태엽 비슷하게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을 또 자초한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라는 이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큰 목소리와 여러 가지 전략 없이 그냥 엑셀을 밟아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단계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이 업무에는 하나의 또 이게 장애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은 늘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예. 검사들도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갖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서 제도 개혁도 성공을 시키는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업무인데, 사실 이게 조금은 어떤 시한을 설정해 놓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특검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런 또 불가피한 현실적인 차질이 좀 있어서 참 매우 안타깝고요.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이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검찰 조직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네. 아우르는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검찰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검사들을 다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그 안에서도 이 지금 국정농단과 이 내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좀 그럼 마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심플하게 제가 질문 그런 하나 생각이 듭니다.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입장문을 낸 이 검사들 달래야 됩니까? 아니면
나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기 아하. 때문에 사실 뭐 달랜다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뭐 법무부 장관께서 이 검찰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래도 하나의 로드맵을 지금 정부가 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물밑에서는 그러니까 원칙적인 입장은 내야 되겠지만은 저는 물밑적인 작업에서는 좀 설득도 좀 하고 이렇게 검사들을 좀 아우르는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2,000명, 3,000명을 다 적으로 돌려가지고는요 사실 공소청 만들어도 이 조직이 돌아가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어려운 이 개혁의 문제를 그렇다고 우리가 개혁을 퇴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진행은 하되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들도 깊이 좀 반영을 좀 해야 된다. 근데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예. 피로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이 되게 만드는 전략 전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4시 30분이 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죠? 이제 YTN. 예, YTN 상암으로. 뉴스 정면승부. 예. YTN은 94.5인가요? 많이들 뭐 한겨레 TV만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애청해 주시고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신 두 분과 함께 남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파견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라는 표현을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썼습니다. 이게 약간 사실 이해하기 힘든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은 왜 이런 의견문이 나왔는지는 뭐 짐작되는 바는 있죠. 예. 예를 들면 지금 특검 검사들은 지금 이 검찰 조직은 지금 완전 붕괴되는데 특검 검사들은 이쪽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압박을 받고 뭐 그랬겠어요. 뭐 너네들은 검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테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도 이렇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편이에요. 뭐 나도 이런 검사다. 거를 나도 예. 검사다 이런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확인을 지금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검사 조직을 배반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선언문 같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징치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근데 지금 현재 이 특검에다 요구한 건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 예. 이걸 특검이 왜 이걸 왜 되느냐. 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굳이 한다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지. 예. 특검은 지금 검찰 조직과 별개로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스페셜한 특검인 건데. 특별검사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 기소 공소 유지 왜 이제 검찰은 기소 공소 유지가 분리되는데 특검은 같이 하냐. 원래 앞으로도 검찰 개혁 이후에도 특검하고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하게 되는 이 예외적인 조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검찰 개혁에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미 다 결정이 나고 이미 지금 돼 있는 거를 왜 이걸 지금 그러면 지금 특검도 이거 기소 공소 분리해야 된다. 이제 이게 뭐 지금 때를 쓰는 건지 너무 좀 내가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 주장이나 이런 게 너무 좀 어린아이 같다는 느낌은 좀 유아틱하다. 들었습니다. 예, 유아틱하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파견 검사 그냥 검사들 아닙니까? 특별 검사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가요?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개기는 거지.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사실은 이거는 법대로 완전히 징계위 해부해서 날려버려야 돼요. 얘들 없으면 수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룰대로 하자면 징계감이다 이건. 100%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집단 행동이잖아요. 예. 일단 집단 행동이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네, 첫째, 둘째 특검법에 따라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면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거지 지네들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건방진 자들이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 특검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집단 행동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부 다 날려버려야 돼. 그리고 수사할 검사들 많아요. 그럼 앞서 그 신인규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게 그런 게 항상 개혁의 혁명에 반대하는 자들의 그 수법들이에요.
반민특위가 왜 와야 됐느냐? 그때도 똑같았어요. 네. 일제 때 고문했던 경찰들 그 시스템이 없이는 해방된 조국이 경찰이라는 게 안 돌아간다라는 명분으로 다 와해시켜 버렸어요. 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드골 대통령은 해방되고 나서 파리에서 맨 먼저 한 게 법조인을 싹 다 처형시켜 버렸어. 네. 그때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지. 그 엘리트들을 다 처형시키면은 나라가 안 돌아간다. 근데 더골이 싹 다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인들 물론 부역한 싹 다 처형시켰어. 그리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지. 예. 두 번 다시는 이 나라에 이 부역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 국민들이 다 박수 쳤어요. 그럼 나라가 안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그게 지금 듣고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이 약간 길었어요. 이자들 40명 날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네. 그냥 요 때만 보면 또 다 잊어먹어요. 그렇죠. 예. 예. 40명 그래 다 돌아가. 그리고 징계 해부시켜버려. 네. 그 다음에 검찰 한 2,500명 된단 말이에요. 검사들 중에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검사들한테 자원에서 또 받으면 돼요. 이 특검에 와서 수사할 사람들. 또 왜 검사들만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직 판사 하시는 변호사들 분들도 지금 민중기 특검 판사 출신이 얼마나 잘해. 판사들 중에서 또 수사를 또 더 꼼꼼하게 검사하고 또 조화롭게 또 그런 분들도 받으면 되고 일주일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팅이. 저 같으면 그렇게 끝내지. 이것들을 뭐 그러니까 지금 민중기 특검은 굉장히 점잖게 좀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물론 설득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자들은 집단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들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 40명의 검사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안에서도 말빨이 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스펙트럼이 있고. 그런데 이 40명 중에 한 명도 거부하지 않고 다 간 거잖아요. 이거는 이 전체적인 이 검찰의 지금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행정공무원들, 행정고위 관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기 목소리 이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은 검사들밖에 없다. 왜냐하면 검사들 옷 벗고 나가면 돈 더 버니까. 근데 이제 행정공무원도 예전에 모피아가 군기가 굉장히 셉니다. 예. 그 다 이제 뭐 선배들이 이거 내일까지 해오라 그러면 밤새서 하고 그래서 야 이게 막 굉장히 군기가 세고 그러구나라고 했더니 그때 하는 얘기가 선배들한테 찍히면 평생 끝나는 거예요. 아 쟤 못 쓰겠더라라고 하면 그 안에서 출세길이 막혀버린다. 아니 그 관료 조직뿐만 아니고 이게 옷 벗고 나가서도 뭐 자리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예.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지금 그 민중기 특검이나 정부의 뭐 법무장관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검찰 라인에서 쟤 안 되겠어라고 하면 그 다음 뭐 변호사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네트워킹이 누구랑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에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을 하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을 그대로 계속 두는 한 계속 이건 별도의 조직처럼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검사 동일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간과 그 조직을 벗어나서는 그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다. 그렇죠. 라는 그 공포가 어떤 형태로든 작동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누군가는 그 공포를 악용하여 자신의 권리와 권력들을 더 키워나갔던 것 아니냐. 네네. 그 얘기를 우리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그 본질적인 거에 이제 마지막 이제 문제에 왔는데 결국 돈 문제거든요. 예. 이 속에서 해먹는 거예요. 옷 벗고 나와도. 조폭하고 똑같아.